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 내에서 한번 이제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드 안에 좀 다른 것들은 좀 닫아볼게요. 클로즈 올 해가지고 모두 닫기를 하고 리스트.jsp 여세요. 게시판 리스트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게시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페이지는 리스트입니다. 라는 것은 여기 제목 부분을 H1 태그의 타이틀 헤딩 부분 고쳐놓은 거 보면 하겠지만 그 맨 처음에 탭에 해당되는 거를 insert title her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웹장 사이트고요. 지금 만들려는 게 지금 저는 다 웹장인데 HTML이네요. 웹장 사이트인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두시면 좋겠죠. 타이틀에다가 지금 이제 웹장 사이트이고 게시판 리스트를 보고 계세요. 뭐 이 정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틀을 너무 길게 쓰시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앞에 있는 거 점점점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점점점 보여지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팟 태그로 이렇게 쓰시지는 않으시고요. 맨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이제 데스크탑에서만 보일 거라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일단 지우시고요. list.jsp입니다. br 태그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한 개 지우면 되죠. 테이블은 이제 섞이지 않으니까 테이블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테이블 태그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될 게 뭘 만들어야죠? 캡션은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게시판 리스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캡션은 안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저희가 맨 처음에 선택한 테이블을 선택할 때는 주석입니다. 앞에 테이블 쓰셔야 되고요. 테이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테이블. T 헤드. 그 다음에 T 바디 또는 T 푸터.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부터 중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선택할 게 TR입니다. TR. 그 다음에 선택할 게 TH나 TD입니다. TD를 선택해서 코드를 완성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완성하시고요. 자, 여기 테이블에다가 맨 처음에 3개 중에 한 개 선택하시는데 지금 제목이 리스트니까 이 항목 이름 메뉴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목이니까 T 헤드 정도의 태그를 만드시면 되겠죠. T 헤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슬래시 T 헤드를 반드시 먼저 써주세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쌍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탭키를 누른 거 보이시죠? 들여쓰기. 테이블 안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시는데 바디 안에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는 이걸 더 집어넣기도 합니다. 바디 안에 있어요 라고 해서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은 그냥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테이블 안에 T 헤드 만들었고요. T 헤드 만든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TR 태그를 만들어야 한다. TR 태그. 자, TR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TR 태그 슬래시 TR 태그.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R이에요. 이게 테이블의 한 줄이에요. 라고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네,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TH나 TD를 만들어야 한다. 저희가 제목 할 거죠? 타이틀, 헤드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TH 태그로 작성을 해주세요. 슬래시 태그 사이에 쓰시고 맨 앞에 나오는 게 번호입니다. 번호. 이게 데이터를 5개를 뿌릴 거거든요. 번호.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나오셔야 합니다. 이 게시판이죠. 저희가 불러올 때 넘버, 타이틀, 라이터, 히트를 가져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셀렉트를 해올 거라서 이만큼 하셔야 돼요. 하드 코딩은 여기다 이제 그 직접 데이터를 손으로 써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10개를 뿌려야 된다. 그럼 10개를 만드셔야 돼요. 반복되는 거.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한 개만 만들고 반복문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하드코딩이니까 한 3개 정도만 만들어 둘 거예요. 3개 정도만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 있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게 Tbody입니다. Tbody.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다 Tbody로 만든다. 아시겠죠? 네? 예, T 헤든지 T 푸터인지 이런 게 여기 T 헤든지 T 바디인지 T 푸터인지 구분이 안 되면 T 바디로 전부 다 만드시면 되세요.
자, tbody 만들었고요. tbody 썼으니까 그다음 뭘 써야 된다고요? ter 써야 된다. 자, ter을 쓰십니다. ter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슬래시 ter 모티브 엔터 치고 슬래시 ter 만들어 주세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죠. td입니다. 데이터를 뿌려야 돼요. 테이블 데이터 해당되는 것을 뿌리셔야 되고요. 여기가 맨 처음에는 그 역순으로 번호의 역순이니까 10번부터 쓸게요. 10번 쓰시고 5개니까 둘, 셋, 넷, 5개. 이게 위에 게 5개면 밑에 거도 5개 맞춰주셔야 돼요. 쓰시고요. 그 TD에는 이게 제목이니까 뭐 자바 서버 프로그램 뭐입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고요. 작성자는 홍길동이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일은 2023년 지금 1월 18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작성을 해서 이게 잘 나오는지 CSS가 없어요. 현재는 CSS가 없어서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이 아니니까 CSS를 매겨줘야 디자인이 생겨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테두리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없으셔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얘가 제대로 나오는지 보려면 이제 그 일단은 테스팅을 한 거 잘 보시려면 이 지금 웹장 인덱스 그 로컬호스트 치시면 index.html로 가서 게시판 링크 걸려서 클릭하시면 게시판 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게시판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대충 하드 코딩해서.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 조회수 10 해가지고 나오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나오도록 만들었다. 잘 나오시네요. 자, 데이터가 지금 한 개만 쓰면 좋은데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죠? 예, tbody 안에 있는 tr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tr을 여러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tbody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데이터를 각각 다르게 이제 그 입력을 해둔다. 그래서 여기는 9번이고요. 이게 디센딩이니까 9번. 그리고 오라클에 대해서 오라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자가 한 개 올렸다고 생각하고 관리자 똑같은 날짜에 올렸고요. 조회수는 한 7번 조회가 됐다. 7. 좀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8번까지 19, 8 쓰시고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고요. 제 이름 쓰겠습니다. 이영환. 날짜는 이거, 조회수는 한 20명 조회를 했네요. 이제 아싸. 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많아졌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보이게 되십니다. 되시겠죠? 예, 전체 너비 저희가 보여줄 때 전체 너비를 선택합니다. 디자인에서 전체 너비는 한 정도 가운데서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제가 이게 1600 정도, 1600 픽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1600 픽셀 정도 돼가지고요. 이 정도 하려면 한 1000 픽셀 이상은 하셔야 돼요. 900이나 1000 픽셀, 1100 정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옛날에는 800 픽셀 정도에 맞췄는데 지금은 한 1000 픽셀 정도는 맞춰주셔야 어느 정도 이제 잘 보이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CSS를 시작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그냥 데이터만 보이게 했다. 잘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CSS 스타일을 매기 시작합니다. 스타일을 매기 시작하세요. 이제 스타일에 적용을 해서 좀 이제 쓰시고요. 전체를 뭘로 잡을 거냐면 컨테이너를 잡아가지고요. 바디 안에 div를 한 개 잡아요. 이렇게 div를 잡으시고 id를 컨테이너 정도로 주겠습니다. 컨테이너. 보통 부트스트랩은 테이블 클래스로 주는데 컨테이너로 이제 물건을 담는 컨테이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슬래시 div는 지우시고요. 맨 끝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슬래시 바디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적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쓰시고요. 자, 이제 컨테이너부터 잡아볼게요. 컨테이너 해당되는 것은 스타일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컨테이너는 뭐라고 붙였죠? id라고 붙였어요. id 붙일 때는 컨테이너라고만 쓰시면 안 되고 뭘 붙여요? id 선택을 할 때 샵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쓰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컨테이너라고 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전체는 이제 픽셀을 저희는 1000픽셀 잡으려고 쓰는데 위드죠, 위드. 속성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위드이고요. 1000px를 잡을 거다.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뭘로 한다고요? 마진으로 한다. 마진 0 쓰시고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오토라고 쓴다. 오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어서 사용하시고요. 컨테이너는 저희가 이제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리스트 할 때 이 테이블 자체를 100%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여기 왼쪽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사실 오토로 되어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 왼쪽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거 게시판 리스트 가운데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 보통 가운데 정렬을 잘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시려면 H1 태그의 스타일을 센터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H1 태그가 있는데요. 저희가 H1 태그는 보통 스타일 줄 때 태그를 먼저 T1 태그, H1 태그를 먼저 이렇게 써요. 태그를 먼저 쓰시는데 H1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텍스트 라인 가운데를 센터로 두자. 센터. 이래 줘서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뜬금없는 게시판 리스트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예, 얘가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테이블도 가운데 정렬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 가운데 정렬하고 CSS 매겨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죠? 그 테이블은 테이블 태그를 쓸 수 있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아이디 같은 거 주고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주면은 좋아요. 왜냐면 홈페이지에 테이블이 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 게 막 섞여서 여러 개, 만약에 제가 테이블을 줄게 쓴다 그러면 테이블이 여러 개가 막 여기저기 막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쉽지 않아요. 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테이블인데 아이디를 썼네요. 그러니까 샵 쓰시고 데이터 테이블. 이게 이름은 내 맘대로 짓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지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지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위드 되는데 위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컨테이너 안에 썼기 때문에 100% 잡으면은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이렇게 됩니다. 100%. 테이블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게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00%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100픽셀입니다. 1000픽셀입니다. 1000픽셀. 테이블을 1000픽셀 단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예, 테이블을 1000픽셀 단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조회수 같은 이게 테두리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이제 지난번에 블랙 앤 화이트, 저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 자, 이 안에 여기 안에 th라는 게 있어요. 어디 안에? 데이터 테이블 안에 샵 데이터 테이블 안에 보면요 th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있는데 얘를 그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그다음에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보기 편하게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여기 보이시죠? 실선. 요거는 칸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진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서로. 아시겠죠? 이게 실선이 살짝 보이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되었죠? 예.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h하고 td는
이게 TD는 테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테두리가 있어요. TH하고 TD는 패딩을 줘가지고 약간 떨어져야 너무 따닥따닥 붙었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샵 데이터 이거 쓰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 안에 보시면 테이블 안에 보시면 TH가 있고요. TD도 있어요. 그 테두리부터 먼저 할 거라서 TD 먼저 이제 잡아볼게요. 테두리는 뭐죠? 볼더이죠. 약하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1px 솔리드. 너무 강하게 선을 그려놓으면 솔리드 선을 그려놓으면 되게 막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흐린 샵 쓰시고요. 약간 흐린 정도는 이제 16에 가까울수록 흐려요. 15까지 쓸 수 있는데 15에 가까울수록 이게 점점 흐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AAA 정도 쓸게요. AAA 10입니다. 10 AAA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 까만색이면 느낌이 틀려요. 지금 밝은 회색으로 쓴 거예요. 밝은 회색. 이 정도가 밝은 회색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밝은 회색으로 써가지고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드렸고요. 야,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TD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안에 TH하고 TD는 이제 패딩을 줘가지고 약간 이게 글자하고 테두리하고 간격을 좀 띄워주고 싶다. 아시겠죠? 띄워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박스를 한개 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검사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검사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그 태그가 나오시고요. 태그 안에 여기 스타일이 나와요.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글자하고 볼더 테두리죠. 테두리하고 사이가 패딩이에요. 패딩이라고 써있죠. 여기 밖에서 설정하는 게 마진입니다. 마진. 밖에서 설정하는 게 마진. 볼더 테두리하고 밖에하고 사이는 마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건 패딩. 그러니까 선하고 글자하고의 간격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지정한다. 아시겠죠? TH하고 TD에 해당되는 것은 패딩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태그가 이 테이블 안에 모든 태그를 쓸 수는 없고 샵 쓰시고 데이터 테이블 안에 TH하고 콤마 그 다음에 샵 데이터 테이블 안에 TD에 해당되는 놈의 패딩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패딩을 줘서 주시고요. 한 10px 주겠습니다. 너비가 넓으니까 10px 정도 주시더라도 그 적당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12F키 누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적당하게. 아시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더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적당하게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 가보겠습니다. 번호 가운데 정렬, 작성자 가운데 정렬, 작성일 가운데 정렬, 조회수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여기 제목들은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제목 부분은 건드릴 게 없고요. 지금 밑에 있는 요 TD죠. TD에 해당되는 걸 다 가운데 정렬을 할 것 같으면 다 가운데 정렬이고 제목만 레프트 정렬, 왼쪽 정렬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거꾸로. 이해되세요? 예, 거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에 TD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테이블 TD에 해당되는 걸 잡을 때 볼드만 잡았는데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그 박스를 이게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는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 있는 글자들의 물건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D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TD에 텍스트 그 안에 글자가 있는데 텍스트 라인 쓰시고요. 센터로 잡자. 가운데 정렬 이렇게 쓰시면 얘가 센터가 되세요. 모두 다 센터가 됩니다. 모두 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전부 다 모두 다 센터로 잡히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런데 제목은 가운데 센터로 잡으시니까 좀 그래요. 얘가 좀 긴데, 그죠? 왼쪽부터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레프트 쪽에 해당되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클래스 잡으면 되겠구나. 한 개, 두 개. 클래스 잡으시고 얘네들을 이제 쓰면 되겠구나. 얘네들은 그냥 레프트예요. 레프트.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 여기 제목에 해당되는 DD에다가 한 칸 띄고요. 클래스 이꼬르 레프트 어라인이라고 써도 되고요. 레프트 라인, 레프트 정렬한다. 그냥 레프트라고 쓰셔도 돼요. 레프트. 예. 그래서 클래스를 여기 한 개 이렇게 할 때마다 어차피 프로그램은 돌릴 거니까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한 개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돌려서 이제 폼은 돌릴 거예요. 돌려서 사용할 거라서 클래스 레프트라고 주세요. 아, 클래스 나왔네. 그러니까 아이디 보통 태그 아이디 그 사이에다가 클래스 점 쓰시고요. 레프트라고 썼으면 텍스트 어라인을 저희가 레프트로 할 거다 이런 얘기죠. 텍스트 어라인 쓰시고요. 레프트로 지정을 할 거다. 되시겠죠? 네, 클래스를 주세요. 클래스 주셔가지고요. 새로 지원하시면 얘만 이제 제목만 레프트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장을 했나? 이런 텍스트 라인 레프트라고 썼나? 레프트라고 썼어요. 잘 썼어요. 저장도 했어요. 이런 예 전체적인 게 먹어가지고 그 태그 쪽이 먹어서 이게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H1 다시 위치 내릴게요. 컨트롤 X 밑으로 내릴게요. 컨트롤 V 저장할게요. 네. 안 먹어요. 이런 텍스트 라인 센터로 잡혀 있는데요. 센터 레프트라고 적었는데 지금 어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아서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레프트만 썼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고 시켜놓은 거라서 그 구체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센터가 계속 적용이 되고 지금 여기 밑에다 센터로 잡아놨죠. 저희가 여기 TD에 해당되는 텍스트 라인 센터로 잡아놔가지고 여기 얘는 디테일하게 잡아놨죠. 근데 디테일하게 안 잡아놓은 요거를 이게 그냥 점 레프트 클래스만 잡았더니 적용이 안 돼서 디테일하게 잡았습니다. 샵 데이터 테이블 안에 TD 안에 있는 TD 속성으로 레프트를 갖고 있는 놈한테 이제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이제 레프트로 적용이 됐죠. 되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보기 좋게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어졌네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글 등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테이블 밖에다 꺼낸다. 2번 T푸터로 작성을 한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꺼내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셔서 이제 보기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글 등록에한테 마진을 좀 주시면 이게 조금씩 떨어지겠죠. 마진 아시겠죠? 마진은 테이블이 있는데 볼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하고 이 밖에하고의 사이입니다. 이렇게 밖에 사이니까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진을 좀 주면 이게 좀 들어갑니다. 글 등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봅시다 이런 얘기죠. 해봅시다 라고 쓰시고 글 등록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에 앵커 태그인데 저기 버튼에 글 등록해가지고 사용한 게 지금 저희가 앵커 태그로 만든 것 같은데 손가락 표시가 안 나와요. 버튼으로 해서 모양 만드느라고 아시겠죠?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니까 얘도 손가락 표시가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우리들의 바람이죠. 자, 그러면 앵커 태그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앵커 태그가 있는데 태그니까 여기 메뉴에 올라가서 A 태그가 있는데 A 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쓸 거고요. 여기에 마진을 줘가지고 마진을 주셔서 좀 떨어뜨려 놓자. 마진은 5픽셀, 10픽셀, 그 단위는 보통 5단위로 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픽셀 단위로 마치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지금 보통 5단위로 단위를 뭐 이렇게 7, 8, 뭐 1, 2, 3, 1은 많이 줘요. 1, 2 이런 많이 주는데 그냥 3, 4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5단위로 5의 배수로
보통 주게 됩니다. 마진을 이제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앵커 태그가 있는데 손가락 표시가 지금 사라졌어. 그럼 A, H 오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이제 좀 쓰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얘가 버튼인데 버튼에 언더바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언더바 버튼에, 아시겠죠? 언더바가 생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면은 이제 언더바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여기 보시면 그 커서는 포인터로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주시면 되고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보이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앵커 태그의 데코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방 안 보이네요. 금방 안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예. 찾아보시고, 이게 언더바가 생겨서 그런 걸 이제 언더바를 좀 이렇게 지워주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런 거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손가락 표시를 하실 거니까 손가락 표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라고 주시고요. 커서, 이게 커서 똑같이 커서 넣어주시고 포인터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손가락 표시가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하시고요. 글등록 밑으로 들어갔고 마우스가 되시면 손가락 표시가 안 되네요. 이게 버튼이 지금 버튼에다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앵커 태그에다가 H 오버를 줘놨는데, H 오버 줘놨더니 앵커 태그의 H 오버는 지금 이제 손가락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버튼 해볼게요. 버튼 태그. 커서 포인트로 하자. 손가락 표시를 안 변해요. 이런 새로 고침하고, 마우스가 되면 보이네요. 버튼에다가 해야 되네요. 그 안에 있는 버튼에다가 이제 이게 버튼으로 하면서 앵커 태그는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버튼으로 하면서 얘가 손가락 표시가 화살표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버튼을 좀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위에 여백이 지금 이제 0 아니네요. 위에 여백. 앵커 태그 마진을 10픽셀을 줬는데, 왼쪽 오른쪽은 잘 나왔는데 이게 저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한번 시킬게요. 클리어 한번 시켜서 그 왼쪽 여백은 잘 잡았는데, 이거 클리어도 잘 안 되네요. 탑 여백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마진에 10픽셀이고 위아래 10픽셀 주고 앞에는 5픽셀 줘라. 10픽셀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15픽셀 줘라.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예, 이거는 되는데 위에 아래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이런 위아래. 예, 이러면 이제 그 위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리어 보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마진이 제대로 안 묶고 있어요. 그 버튼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에 앵커 태그는 그냥 내비두고요. 그냥 버튼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진을 해서 10픽셀을 그냥 줄게요. 10px 줘서 이렇게 해보자. 그 앵커 태그는 패딩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위아래를 떠지려는데 이게 마우스 이런 제가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바꿔라라고 시켜놨는데 이런 마우스 올라가니까 따라왔어요. 마진이. 예, 마우스 올라갔을 때 띄워라 했네요. 예, 여기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띄워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이제 마진도 여기 위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새로 고침하면 여기 떨어지죠. 이제 제대로 됩니다. 되시겠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여지는 부분에 이 CSS를 잘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고, 이게 앞쪽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숫자를 따로 주셔가지고 떨어뜨려야 합니다.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갖다 대면 색상이 변하도록, 이게 10번, 9, 18 얘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쉽게 선택을 하려면 클래스 위에 그 한 줄에 해당되는 거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는 거니까 태그 중에선 tr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한 줄. 테이블 로우 아시겠죠? tr 태그에 해당되는데 요 위에 건 아니에요. 위에 건 아니고 밑에 거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t 바디 안에 있는 tr, t 바디 안에 tr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항상 t 바디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tr 써가지고 이제 테이블 태그를 쓰는 건 아니라서 클래스 같은 거 지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반복문 처리되니까. 그 다음에 t바디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데이터 테이블에 t바디 안에 있는 tr이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이제 클래스나 id를 주시면 좀 쉬워요. 얘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한 줄이에요. 로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 데이터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번에 tr의 데이터 로우, 9번에 tl의 데이터 로우, 10번에 tr의 데이터 로우라고 써주세요. 클래스를. 됐죠? 네. 자, 이제 써주셨고요. CSS 붙일게요. 지금 이제 클래스니까 점을 쓰시는 거죠. 보통 이 점은 여기 클래스 여기 가운데다가 맨 처음에 태그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태그라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태그를 먼저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ID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으로 저는 보통 정렬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다 하니까 점 쓰셔야 되겠죠.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마우스가 올라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땡땡 쓰시고 H 오버 마우스가 올라가면 처리되는 걸 만드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백그라운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좀 옅은 백그라운드를 쓰셔야 돼요. DDD 또는 EF니까 이게 백그라운드가 너무 진하면요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요. 이도 지금 옅은 회색인데 잘 보이죠? 예, 상당히 잘 보여요. 아시겠죠? 부드럽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옅은 회색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손가락 표시 뭐라고 쓴다? 커서 이제 암기 이제 하도 쓰니까 암기가 되겠죠. 포인터 라고 쓴다. 되셨죠? 포인터라고 쓰시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잘 나오죠? 잘 나오시죠? 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HTML과 CSS 배운 정도로 보시면 이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배운 것을 응용을 해서 아시겠죠? 응용해서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